사업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네. 정확하게 시작한 지는 5년 됐는데 5년. 네. 한 2년까지는 후회했어요. 왜요? 제가 엄청 자유롭게 살던 인간이었는데 뭔가를 책임지고 뭔가 사업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난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IT 분야니까 네. 뭔가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개발자들이랑 소통도 가능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책만 좋아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니까 이게 누가 등 떠밀지 않았으면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등 떠밀어서 발을 담가버려서 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네.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 아, 그렇게 된 게? 네. 왜요? 그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느끼시고 다들 네. 그렇기는 한데 자기 주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했던 그 일이 어떻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보여지는지를 겪어봐야만 인생의 맛을 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가능성 없이 사는 거랑 가능성 있게 사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그냥 직장인 생활을 하고 뭐 월급을 받는 거에 그 달콤함에 계속 녹여들어 있다 보면은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그거를 굉장히 좀 무시하게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일지언정 또는 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제 등 떠밀려서든 자기 사업이 됐든 한번 시작을 해보길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저는 이제 출연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은퇴하신 분 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엔 자기 거 해야 된다. 네. 네. 그게 끝까지 계속 회사 다니면서 미룰 수 있는데, 네. 그거 미루는 한계치가 60살이라는 거예요. 60살 이후에는 그럼 예를 들어 평균 수명 100세인데 60살 네. 이후에 40년 동안 뭐 할 건데 그럼 그때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준비된 사수로부터 쏘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군대 네. 가면은 딱 이렇게 각 사로마다 총 쏘는 데 있고 준비된 네. 사수부터 쏘거든요. 네. 어차피 마지막 되면은 끝나기 전에 쏴야 되니까 네. 준비됐을 때 먼저 쏘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네. 참 공감이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자기 거를 해야 된다면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시기 때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언제든 하고 싶을 때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준비됐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근데 그게 이거 끝날 때까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준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등 떠밀려서 시작했듯이 네네. 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제가 책을 쓰겠다 해서 막 자료 조사를 하고 책을 어느 정도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라 쓰면서 그게 네. 구성이 되고 성장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시행착오 겪으면서 부딪혀야 돼요. 저는 이거를 네. 인생의 스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똑딱하고 그냥 딸그락하고 바꿨는데 빛의 색깔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형광등 색깔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간색 나이트 스위치를 누가 딱 켜주고 사이키가 돌아가. 네, 그러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적응력?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서를 쓰라 그러고 네. MVP 버전을 만들라고 하는데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 지원사업 하시는 아니. 지원사업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원사업을 이제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출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방송 작가를 하는데 네. 이제 경제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인 대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경제인 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이제 여성경제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 한번 지원을 해보라 권유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업 공고는 봤는데 그 사업 공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과정이 엑셀러레이터 과정처럼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단계의 방법까지 멘토링이 같이 진행이 돼요. 네네.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런 진행을 하니까 MVP 버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거에 맞춰서 내가 하다 보니까 네. 버전이 나왔다. 네. 그때 저는 공유경제 모델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터여서 네. 쇼핑계의 에어비앤비를 만들고 싶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네.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BM 모델을 이제 저희가 쇼핑화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이든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물건을 소싱해 줄 수 있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MVP 버전을 만들었는데 지원 사업 중에 마지막이 이제 그 MWC라는 바르셀로나 컨퍼런스 가서 네. 피칭을 하는 게 마지막 그거였어요. 근데 이 MWC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다들 IT 컨퍼런스라 그러면 CES는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네네. 미국에서 크게 하는데 네네. 근데 그 양대 산맥이라 할 만큼 바르셀로나 유명하죠. 네, MWC.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창업 부스를 준 거예요. 오픈 부스를 준 거예요. 창업진흥원에서.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니까. 그죠. 네, 저는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네. 그 과정에서 성장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럼 일단은 작가로서의 삶이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도 작가 일을 하고 있었고 작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MVP 버전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뭐 낮에는 작가 일을 하고 뭐 또 밤에는 기획안 쓰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 MWC를 다녀온 이후부터 작가를 접었어요. 그 MWC를 갔는데 네.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는 게 네. 제가 여잔데 바르셀로나의 시장도 여성분이셨어요. 별로 재밌는 일은 아닌데요. 네. 근데 재밌게도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 진짜요? 코리안 부스에서 저한테만. 오. 그래서 이제 그게 뉴스에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네네. 그 해외 바이어들이랑 네. 뭐 투자자들이 구경 삼아 계속 오는 거예요. 뭔데? 왜 거기 갔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오니까 그냥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눌한 서비스도 아직 안 하는 MVP 버전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에어비앤비를 착안해서 만든 만큼 그들한테는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러시아 투자자한테도 오퍼 받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세상의 모든 행운을 그때 다 써버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때 마지막 날 삼성벤처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스를 찾아오셔서 이제 제 서비스를 설명하라고 하셔서 그동안 영어만 너무 지치게 하다가 한국 사람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붙잡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의사결정을 그때 하셨나 봐요.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겠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드 투자라도 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저야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건너로 이제 한국에서 널 찾고 있어.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떨어지자마자 삼성 서초 사업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IR 준비하라고 얘기 듣고 그리고 바로 IR 하고 첫 투자를 받으면서 작가 생활은 그냥 딱 그만두게 된 거죠. 세상에. 네, 그러니까 정말 스위치 똑깍거리면서 뭔가 인생이 팍 바뀐 느낌인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창진원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업 사업가.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 회사로부터 내가 월급을 받는 뭐 지분도 갖고 있지만 전업 사업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월급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가 저에게 월급을 주죠. 그 회사를 내가 잘 이끌고 가야지 또 월급이.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법인 회사의 직원이라고. 네.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첫 직원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굴러가는 데는 그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직원 한 명이 천재이면 정말 이게 복을 받은 거래요. 근데 천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직원의 퍼포먼스 따라 회사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작고가 되거든요. 근데 첫 직원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유능하기보다는 이제 유능하다라는 맥락과는 조금 다른 분인데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네. 적응력이 빠르고 그리고 수용도가 굉장히 커서 네. 제가 좀 변덕스럽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보니까 이거 하자 했다가 이거 하자 했다가 하는 그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다 이겨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자분이. 네, 개발자분이. 그러면서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네. 그러면서 제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 늘 안정적이게 이분이 있어 주시니까 네. 저는 제가 시행착오를 거쳤기도 했고 많이 돌아가기도 했고 했지만 성장하니까 이분도 늘 그 자리에 계셔서 네. 좀 이게 단단하게 올라갔던 느낌 같아요. 사람인에서 뽑으셨구나. 네, 사람인에서. 헤드헌팅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누구한테 소개받고 뭐 아니면 뭐 누구 찾아가고 상고 처려 이거. 정말 그런 거 없고 네. 사람 그거 누구 소개받는 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저는 그런 채용은 안 해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직원이 들락날락 했는데 많이 내보내기도 해보고 들어오기도 했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뭐 누군가의 그 듣잖아요. 이 분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러면 3자를 통해서 듣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냥 나와 잘 맞는지 나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 얼마나 적합한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불특정 다수를 사람인에서 만나고 거기서 걸러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 뒷광고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직원분을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고. 아, 지금도 같이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방향을 이제 새롭게 잡을 때마다 늘 거기에서 또 같이 성장해 주시고 그래서 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잘하는 거랑 좀 뭐 그런 걸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어려운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잘한다 못한다는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으면 그게 자기 달란트인 것 같아요. 아, 어렵지 않으면? 네. 그래서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아. 네. 근데 누군가는 또 글 쓰는 게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영상 만드는 거 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어렵게 느낀다, 쉽게 느낀다 그게 이제 달란트를 구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엄두가 나냐 안 나냐. 그렇죠.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네네.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할 엄두가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두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아니냐가 그 사람의 탤런트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그러니까 직업이 작가니까 그런 건 없었겠네요. 그것도 그랬고 글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서 그래서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맥락을 잡아가는 일이니까 글을 쓰는 일은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여성 기업인 협회? 네, 근데 추천은 받았지만 공고는 정작 제가 좀 다른 데 냈고요. 지금은 사라진 사업인데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MVP 만들고 사업을 하는 랜딩까지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죠, 유사한 프로그램.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5년 전의 일이라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유사한 그 공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은 생태계가 생겨서 정상 작동이 되지만 그때는 껍데기밖에 없는 뼈다귀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컨텐츠가 없는.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약간 목업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자 보통 에어비앤비도 그 여행을 갈 때 자기가 살던 집을 이렇게 내주는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사업하는 사람들로 맞아요. 이게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 발전이 되는 건데 저희 자체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껍데기가 없으니까 자꾸 여행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워킹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서비스가 자연히 현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급자가 되는 걸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자연히 또 생태계가 돼서
지금 이런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오면 웹사이트 말고 어플리케이션에 오면 자기가 경험했던 해외 제품을 이제 이거 사고 싶다고 요청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네. 이거 좀 사줄 사람. 네. 이거 사줄 사람 어디 없나? 네.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너무 어려운 미션 많아요. 아, 그래요? 막 블라디보스톡에 뭐 어느 상점에 어떤 뭐 몇 번째 칸에 있는 뭐 이런. 약간 퀘스트 같은 거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김에 이거 퀘스트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비즈니스 사이즈는 이제 달라지면서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럼 이 셀러문이 이제 월 2억 정도의 거래가 시작이 이제는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이 셀러문이라는 게 존재해요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알리셨어요, 처음에? 그게 되게 어려워서 플랫폼은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TV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처음 엄청난 부스터 광고로 굉장히 고객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고. 모델이 전지현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돈은 없고 해서 저는 아이템으로 셀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러문이라고 알리기 전에 이런 유니크한 아이템은 셀러문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템 어때? 라는 식으로 아이템으로 계속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후차적으로 우리 셀러문이라는 걸 알게 되게. 모바일 광고를 하신 거예요? 네. SNS, 뭐 네이버 뭐 다 했는데. 네네. 근데 아이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아이템이고 잘 팔리는 아이템들은 뭔가의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런 게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셀링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네. 이 상품 광고, 서비스 광고보다 상품 광고에 좀 집중하면서 트래픽 만드는데 좀 그게 유효했다. 네. 저희 같은 작은 플랫폼에서는. 네. 좋은 상품을 만든다는 게 좋은 고객을 결국에 유치하게 되는 거네요. 좋은 상품을 유치한다는 것이. 네.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그런 SNS 광고. SNS 광고도 있고 조금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네.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내가 광고 비용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아이템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 해보니까 커머스는 돈 넣고 돈 빼기구나. 이게 거래액을 그만큼 만들겠다. 내가 거래액 사이즈를 더 키우겠다. 이거는 비용이 그만큼 발생되는 일이구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별짓 다 한 거죠. 돈 안 들고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이템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아이템이 왜 이게 희소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그리고 아이템 발굴을 하면 그게 사이트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저는 이제 여기서 딱 이거 부다페스트 이게 눈길이 가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부다페스트 호텔 퍼즐을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컨텐츠를 그냥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만한 사람. 새로운 아이템을 여기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셀러문 내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콘텐츠를 재발굴. 만들어내는 거죠. 작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고리를 연결 찾아서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좀 약간 더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들한테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재발견을 내가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당장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이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소비만 익숙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사는 것만 익숙해서 그냥 이건 퍼즐이면은 이걸 4만 원에 살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소비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공급자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뭐 부다페스트 호텔 퍼즐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걸 생각하듯이 그 저는 이제 딱 봐도 이 타겟이 어느 정도의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갖는 게 공급자의 태도라면 그거를 익숙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몇 가지의 요소 그 우리가 물건의 소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뭐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책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셀러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사람들이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간식 시간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그 롯데 제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간식에 집중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고 셀러문도 어느 정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요청하기나 메시징을 통해서 고객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고객들이 아이템을 자꾸 발견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쇼트브레드는 그러니까 그 샤브레 더 이상 지겹고 쇼트브레드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그래서 저도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샤브레는 프랑스 버터 쿠키고 쇼트브레는 영국 버터 쿠키예요. 근데 우리나라 과자 시장이 되게 웃긴 게 프랑스 위주의 과자 시장으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뜨나 이런 거. 이름이 프랑스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영국 느낌은 아니지. 사람들이 샤브레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데 샤브레라는 과자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이렇게 약간 곰보반 같이 생긴 거. 버터 쿠키. 근데 쇼트브레드라 그러면 몰라요. 영국을 유학 갔거나 여행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올리브영, 편의점 이런 데 다 가봐도 프랑스 쿠키가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수입 과자 시장이 프랑스 시장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고객이 니즈를 발견한 영국 쿠키를 좀 갖고 와봐야겠다. 이 시장을 좀 뚫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아이템을 갖고 왔죠. 일단 모르는 분야면 어렵죠. 모르는 분야. 그리고 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을 누구로 잡았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뭐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려운데 타겟이 정확해지고 내가 뭐 할 건지가 구체화가 되면 이제 좀 간편하고 쉬워지는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적이 다 똑같아요. 돈이잖아요. 목적이. 사실 저는 이거 막 수많은 아이템 보면서 주식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했거든요. 종목 고르는 거 똑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치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당장의 수익을 좀 많이 생각하고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어느 순간 나는 코로나가 우리를 커머스를 성장시켰다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가 주식시장을 성장시킨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가치 투자로 많이 이제 메시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템 관점을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이템 발굴해서 아이템만 셀링하고 막 이런 거만 집중을 했다면 그래서 매출만 높은 거. 사실 매출 높은 방법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브랜드 팔면 돼요. 근데 아이템과 브랜드는 구분을 지어야 되거든요. 브랜드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스타벅스, 뭐 아니면 명품. 그래서 요즘 명품 플랫폼이 엄청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은 다 브랜드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브랜드만 팔면 좋겠지만 브랜드만 팔면 매출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가 거의 또 모든 돈들이 다 모여 있어서 또 광고 비용으로 또 이겨야 되고 또 얘네들만의 싸움이 되고 마진은 또 키우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공급자 태도가 돼서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아이템은 뭐냐면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목적성을 가진 물건
네네.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물건일 수도 있고 이런 볼펜이 될 수도 있고 뭐 흔한 그냥 옷 한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네. 브랜드가 없는 모든 상품화가 된 물건을 저는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을 해서 내가 그걸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공급자의 태도가 돼서 이게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인 거죠.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브랜드보다는. 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